벌써 10강 중에 6강을 했어요. 1강부터 5강까지 기억나셔요?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인 어떤 이론에서만 머무르지 마시고 우리 사업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이제 시작한 강의가 벌써 6강이고 7, 8, 9, 10 이렇게 4강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그 전에 거 이제 유튜브 제가 올려놨으니까 들어보시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서 조금 더 이렇게 성장되는 우리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제 오토 판매사 입문이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 이제 이 강의를 끝나고 나서 이경호 국장님께서 저희한테 그냥 어쨌든 오토 판매사를 달성을 제일 먼저 여기 우리 팀에서 하신 분이니까 그 얘기도 이제 조금 이따 들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우리 사장님들의 결국은 목표가 진짜 제일 먼저 성취해야 되는 목표가 오토 판매사라는 거를 잊지 말고 오늘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공유 시작할게요. 네, 이제 보시면 오토 판매사의 입문이라는 강의예요. 제가 이제 저번 달에 오토 판매사라는 핀을 받았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뭐였냐면 제가 이제 하이나주한테 애터미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그 백조 핀이 이제 너무 갖고 싶어서 다른 데는 원래 직급 핀이 있어요. 직급별로 핀이 있는데 여기는 애터미는 직급 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유일하게 보였던 핀이 백조 핀이었어요. 백조 핀이 어떻게 받을 수 있냐 했더니 연봉 1억 이상이 돼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 딸들하고 처음 석세스를 갔을 때 제가 2020년도에 엄마가 꼭 반드시 백조핀을 달게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백조핀을 언제 다는 거야 라고 수시로 물었을 정도로 이 백조핀이 저한테는 되게 도전이었고 그리고 진짜 받고 싶은 간절함의 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연봉 1억에 대해서 그 리더스 백조핀을 못 받았지만 오토 판매사의 백조핀을 받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이런 핀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6월부터 이거 대상이 그랬죠. 오토 판매사 핀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작년 6월부터 오토 판매사를 이제 이뤄낸 사람들의 핀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 6월에 오토 판매사를 도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리고 작은 목표로 두었지만 그 목표에 맞게끔 리더스 핀은 아니었지만 진짜 백조 핀을 갖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정말 이렇게 실질적으로 됐던 일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그리고 신기한 경험이었기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애터미에서는 정말 생각을 하고 간절하게 꿈꾸면 어떻게든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오토 판매사 핀을 받으면서 또 한 번 확신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오토 판매사 성공 과정을 한번 보시면 제가 2018년 4월에 그 이제 홈미팅, 집에서 하는 홈미팅을 정순조 국장님한테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 가서 첫 홈미팅을 참석을 하고 물건을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경호 국장님이 보내주신 그 박스를 그때 이제 처음 뜯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써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거를 쓰고 나니까 이제 다른 물건도 더 궁금해졌고 그래서 이제 제가 스스로 자발적인 구매를 4월 한 셋째 주쯤에 자발적인 구매를 하기 시작을 해요. 궁금했던 제품들 먼저 주문을 했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수당 한 번이 발생이 됐는데 그 65,000원이라는 그 돈이 저한테는 네트워크를 하면서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 네트워크를 이제 사업적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65,000원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신기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이거 정말 조금 부업으로라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7월에 이제 판매사라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도전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7월에. 그리고 나서 판매사를 가고 나니까 일단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그 직급수당이 그 1학년부터 7학년까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3학년까지는 그냥 빠르게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해에 12월에 팀장이라는 거를 도전을 합니다. 도전을 하고 나서 이제 팀장 역할을 잘 감당을 하면서 좌우측 라인들을 살피기 시작을 했어요. 그 좌측 멤버들하고도 원래 대부분 이제 바이너리 특성상 좌측은 이제 거의 이경화 국장님의 어떤 그 멤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좌측 멤버들하고는 신뢰가 조금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우측 멤버들은 제 거의 직지인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는 방법들이 필요를 했어요. 그래서 12월부터 팀장이 되고서부터 6월까지는 그런 좌측 멤버들하고는 신뢰관계를 좀 형성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우측 멤버들하고는 일로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팀장이 되고 나서부터 인도네시아로 넘어갑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로 넘어가서 인도네시아 그 유지선 팀장님을, 그 인도네시아 리더인 유지선 팀장님을 만나고 거기에 어떤 좀 이런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오는 계기가 되었어요. 근데 12월 팀장이 되면서 조금 일의 속성은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6개월 동안 좌우 멤버들하고 신뢰관계 또는 일을 일처럼 해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이제 숨겨져 있었고, 그리고 나서 6월부터는 내가 내년에 이제 국장이 될 건데, 올해 12월에 국장을 도전을 하고 싶은데, 국장 전에 오토 판매사를 좀 마감을 하고 싶다라는 목표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6월부터 이제 왼쪽 PB에 맞춰서 제가 이제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월부터 상하반기를 판매사 도전이 성공이 됐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사실은 오토 판매사가 도전이 된 거였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저 6개월 때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떻게 달려갔는지조차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미친 듯이 뛰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은 그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힘든 기억이 많이 없어요. 오히려 정말 개보도가 하루하루 맨날 늘어나는 게 너무 재밌었고, 거기서 이제 스폰서님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 가는 길목에 진짜 여기 숨이 막 턱턱 막히는 기간도 있었는데 그때 빼고는 지금 거의 막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던 그 감정들은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제가 앞에, 왜냐면은 이경화 국장님이 오토 판매사가 됐다는 그 김영진 본부장님 그 축하해주는 그 필리핀 방에서, 그 방에서 정말 부러웠었거든요. 아, 진짜 우리 그 사모님, 제가 사모님이라고 하니까 사모님 되셨구나, 그럼 나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보고 확신을 하고 한번 해보자라고 도전했는데, 사실 도전을 하니까 중간에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중간에 포기가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포기를 하면 내가 도전한 것조차도 이렇게 너무 아까울 것 같아가지고 일단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6월 달에 이제 오토 판매사를 이제 상하반기를 판매사를 이제 성공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진짜 생각대로 11월에 오토 판매사 12번을 결국 찍은 거죠. 찍고 나서 보니까 볼륨 자체가 이제 또 생각지도 못하게 오토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오토 판매사를 가는 과정에 오토 소비자들이 정말 많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가서 물건들을 꼭 전달을 안 해도 스스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5만 원, 한 달에 한 5만 PB 정도만 구매했던 사람이 10만 PB, 12만 PB를 뭐 구매를 하고, 어느 날은 막 해모임 넷박스를 사서 생각지도 못한 15만 3천 PB가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신기한 경험을 저는 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매번 얘기하지만 다른 네트워크는 재구매 자체가 없다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거의.
근데 이제 스스로 나와 모르는 이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분들에서 PB가 올라오는 거를 보고 나서 아, 진짜 오토 판매사는 정말 시작 중에 시작이고 꼭 해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 팀장이 되신 분들한테 오토 판매사가 목적이 되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1월에 그렇게 오토 판매사가 되고 나서 너무 기뻤어요. 진짜 기뻤어요. 뭐냐면 내가 연금성 소득 200만 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든든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여기서 더 많은 돈을 벌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지금 200만 원 정도만 내가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나오는 그 돈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괜찮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월에 진짜 계획대로 급장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장님들이 오토 판매사라는 게 어쩌면 너무나도 막연하고 그냥 누군가가 한 거 이렇게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진짜 해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하고 오늘부터 만약에 좀 안일하게 생각했다면 오늘부터 오토 판매사가 결국은 가장 작은 관문인 거예요. 우리가 월 5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진짜 해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오토 판매사를 조금 더 중요성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2017년도의 기사예요. 2017년도에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이제 고소득이 이제 옛말이다. 전문직 15% 월 200만 원도 못 번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무슨 의사가 변호사가 판사가 200만 원도 못 벌어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결국은 못 벌고 자영업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우리한테 오토 판매사의 의미는 이 노동 수입의 200만 원이 아니라 시스템 소득의 20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값어치가 큰 거죠. 그래서 그 애터미 오토 판매사의 그 가치를 한번 보시면 월 200만 원이 나오는 것 자체가 20년간 공무원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저희 신랑이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느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20년의 공무원 생활을 하고 나야 200만 원 정도의 그 연금성 소득이 들어와요. 근데 그게 이제 배우자한테 상속이 이제 70%밖에 안 돼요. 100%가 안 돼요. 그런데 저희는 100% 상속이 되죠. 자녀한테 3대까지. 그쵸? 그리고 그 애터미 오토 판매사에서 버는 그 200만 원이 20억을 예치했을 때 이자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 200은 너무나도 큰 돈이죠. 그쵸? 우리가 20억이 없기 때문에. 근데 20살 때, 그리고 또 20살 때부터 40살까지 100만 원씩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20년을 저축을 하면 65세부터 200만 원씩 받아 쓸 수 있는 돈이래요. 그러니까 20년을 100만 원씩 저축을 해놔야 되는 돈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10억짜리 건물에서 나올 수 있는 월세 소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10억짜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건물 소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다 자영업이 이제 폐업을 하는 상태고 이제 정말 빈 건물들이 많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오토 판매사 200만 원이 지금 노동 수입하고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작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 예를 들면 유지명 사장님 간호사신데 간호사로 버시는 돈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우리 조민경 팀장님 미용실 하시면서 하시는 피부샵 하시면서 버시는 돈이 더 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노동 수입, 내가 진짜 일을 그만두는 순간부터 나오지 않는 소득인 거죠. 그쵸? 그런데 오토 판매사는 200만 원까지 만들기까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고 몸도 피곤하고 바쁘고 그렇지만 이것만 만들어 놨을 때 이 애터미의 오토 판매사의 이 가치적인 거를 정말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지금 7만 원을 받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7만 원 수당을 한 번 더 받아서 한 달에 8번을 수당을 받는 거를 내가 그 능력을 길러놓고 그거를 또 15일에 8번으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놔서 오토 판매사의 길로 가는 길이
진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수당 받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머리는 너무 많이 커져 있어서 한 달에 5천만 원을 이야기하지만 내 실질적인 PB는 한 달에 한 번 6만 5천 원 수당밖에 못 받고 있는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애터미를 진짜 값어치를 갖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여기부터가 점검 대상이 반드시 되셔야 돼요. 왜냐면 노동 수익을 200만 원을 벌기도 위해서도 아침부터 9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죽어라고 일을 하시는데 진짜 이렇게 그 연금성 소득 200만 원을 만드는 일에는 내가 너무 시간을 적게 보내거나 아니면 내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가치조차가 너무 작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빠르게 변하셔야 이 애텀에서 오토 판매사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선순위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사람이 가장 빠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이 오토 판매사의 200만 원 수입을 내려고 하는 그 아둥바둥하는 그 속에서 개보도가 늘어나고 그 개보도가 늘어난 속에서 오토 소비자가 만들어지고 오토 소비자가 3-4번 그 수당을 타다 보면 부업자로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수당 한 번 받는데 내 아래에서 어떻게 오토 소비자고 어떻게 부업자들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쵸. 내가 흘려내려보내는 PB가 있어야 되고 내가 나부터 오토 소비자로서 애터미 물건 아니면 절대 다른 거 살 수 없어 라는 그런 어떤 그 끈질긴 그런 그 고집 같은 것도 있으셔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렇게 해서 오토 판매사 200만 원 가치를 만들기는 시간이 사실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토 판매사의 그 정확한 기준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연금성 소득 200만 원을 만드는 게 어느 회사에서 이 기회조차를 줄까요? 주지 않아요. 애터미에서만 유일하게 연금성 소득 200만 원을 만드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에 대한 나의 어떤 의무적인 거는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토 판매사 보시면 좌우에 한 달에 15일 동안, 보름 동안 250만 PB, 250만 PB가 맞는 거죠. 근데 이 250만 PB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쪼개보는 거죠. 30만 PB 6만 5천 원을 8번을 이제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처음부터 그게 15일 동안 8번이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걸 또 한 번 쪼개시는 거예요. 어떻게 쪼개냐면 한 달에 내가 받는 수당 자체를 먼저 늘려보시는 거예요. 지금 2-3번밖에 예를 들어서 못 맞아요. 그 수당을 내가 6만 5천 원짜리를 2-3번 정도밖에 못 맞으면 이거를 지금 일하는 거에 우선순위를 조금 더 두셔가지고 4번으로, 한 달에 4번으로 한번 볼륨을 찢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4번이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5번 더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는 한 달에 5번이 도전이 되셔야 돼요. 대신 이거예요. 그 전에 만약에 4번이 수당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3번을 맞는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셨거나 아니면 아무튼 방법적인 부분은 진짜 고민하시고 이렇게 애쓰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5번. 그러면 그렇게 한 달이에요. 15일 아니고 한 달에 8번을 맞는 그 볼륨까지 내가 가랭이를 한번 찢어보시는 거예요. 찢어보셔가지고 직급수당, 도전식이 아닌 거죠. 36912 그거 말고. 그러면 직급수당 50만 원을 또다시 이제 판매사의 직급수당을 받으시게 되잖아요. 50만 원을. 그러면 그 50만 원으로 경비를 쓰시는 거예요. 경비. 기름값, 그리고 커피값 이런 경비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다음 달에 8번 또 맞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8번을 또 15일에 한번 또 몰아서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15일에 4번 맞는 게 한번 또 목표가 돼보시는 거죠. 15일에 또 5번 맞는 게 목표가 돼보시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볼륨이 있으셔야 우리 사장님들이 돈이 되세요. 돈이 안 되면 애터미는 추천수당 이런 어떤 매칭 보너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반드시 후원수당과 직급수당을 빨리빨리 많이 타가시는 분들이 애터미에서 성공을 하시는 거고 돈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2개를 다 놓치고 나는 언젠가 5천만 원이 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 길이 너무나도 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15일 동안 100만 원, 100만 원 이거를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되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일이라고 했으면 가늘고 길게 오래 가면 된다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토 판매사는 내가 해내야 되는 일이에요. 오토 판매사는 누군가가 나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12번을 해봤더니 어떻게 생기냐면 사람이 변한다는 거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내가 그 위기 능력이나 이런 방법들이 변해요. 그 12번을 가는 과정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아직 도전도 안 했는데 두려워하고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시작조차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직급갈 때마다 그 판매사 그 기록이 한 번씩 살아남아져 있죠. 근데 그게 그 해가 지나면 1년이 지나면 그게 없어져요. 그 오토 판매사 12번의 기준에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스타트한 시간부터 내년까지 1년의 기간 동안 12번을 어떻게든 찍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볼륨들이 커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9월 달에 직급 도전하신 분들 있죠? 내년 9월까지는 반드시 오토 판매사를 끊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9월 달 거가 살아있어요. 이게 아깝잖아요. 이걸 한 번 놓치면 내가 한 번 안 해도 되는 걸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12월에 팀장 되신 분들 있죠? 그럼 벌써 지금 9개월이나 지난 거예요. 그러면 12월 거 까지고요. 그리고 3월 거 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도전했던 것들이 진짜 아깝다고 느껴지셔야 지금 매일매일 한 달 하루하루가 정말 진짜 살벌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깝잖아요. 내가 해온 게 아까우니까. 근데 그게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면 결국은 세워라 내워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돈을 벌어가시는 분이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걸 이루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남들 이틀을 하루에 쓰시는 거예요. 48시간을 24시간 안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 2년이 내 1년으로 줄어들겠죠. 그렇게 시간을 압축하는 방법들을 오토 판매사를 가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가 느끼셔야 돼요. 스스로가. 내가 이 시간과 비용을 빨리 줄여야겠다. 이게 늘어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왜냐면 내가 해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 수원수당하고 직급수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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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원 이거를 회사에서 준 거를 어떻게든 타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50만원이라 하면 30만 PB씩 8번 맞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만해서 250만 PB가 보름 동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너스를 50만 원을 그냥 주겠대요. 그쵸? 그 50만 원을 타려고 하면 알바를 한다 해도요. 이거 어디에서 한 달 동안 한두 시간은 매일 고정적으로 일을 해야 탈 수 있는 돈이 50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애텀이라는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자격이 되는 일을 거기에 맞게 하면 그냥 정말 보너스 같이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타오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 50만 원이 진짜 아까우셔야 돼요. 이게 아까우셔야 이걸 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시면서 내가 오토 판매사로 가는 그 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굿모닝 애텀에서도 어떤 분이 이제 회장님한테 직접 물어보신 거예요. 오토 판매사 기다리면 저절로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회장님한테 그걸 궁금하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회장님이 이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뭐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뭐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로얄이고 뭐 크라운이고 이런 분들 그런 얘기 들으시면 뭐야 진짜 나 애터미 가입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그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분들이 로얄하고 그 크라운까지 그냥 저절로 가게 될까요? 아니죠. 그건 그렇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진짜 너도 나도 없이 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토 판매사 능력 있는 사람들 말고 그냥 진짜 이제 애터미에서 성공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인내와 끈기를 가졌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저절로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장님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기다림 속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고, 어떤 노력이냐면 버티려는 노력이죠. 버티려는 노력. 그리고 여기서 살아남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토 판매사 기다리면 저절로 될까요? 라는 이 질문에는 회장님이 보이지 않는 숨은 노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 지금 우리가 필리핀 방에서 이렇게 사진 속으로 미팅하고 제품 애용하고 그런 거 외에 내가 숨은 노력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연금성소득 200만 원을 만들려고 내가 하고 있는 노력이 어떤 건지, 내가 진짜 발버둥 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내가 남들이 알든 모르든 이거를 꼭 해내려고 하는 그 끈기와 인내는 어떤 게 있는 건지 우리 사장님들이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결국은 오토 판매사를 되려고 하면 그 8번 15일 동안 8일 8번의 수당을 맞으려고 하면요. 내 아래 오토 소비자들이 정말 많으셔야 돼요. 오토 소비자는 뭐냐면 스스로 회원가입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이가을 팀장님 왜 웃으시는 거예요? 뭐 왜 이렇게 빵 터지신 거예요? 나 지금 열강하고 있는데. 네, 맨날 아무튼 웃어요. 맨날 웃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게요. 그래서 아무튼 오토 소비자 얘기하니까 빵 터지신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산하에 오토 소비자가 있으셔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 사장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 스스로 주문할 수 있어요. 오토 소비자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입을 만약에 못한다. 그 사람이 오토 소비자 아닙니다. 그냥 소비자예요. 우리가 계보도상에서 소비자랑 오토 소비자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오토 소비자는 자기가 자기 이익에 따라서 내가 그런 포인트를 더 받고 싶어 라는 의욕과 동시에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오토 소비자예요. 근데 가입을 못해. 그러면 그냥 소비자예요. 그런데 소비자는요, 언제든지 다른 마트로 갈 수 있는, 다른 마트에게 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조금은 위험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소비자들을 오토 소비자로 만들려고 내가 굉장한 노력을 해야겠네요. 가서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걸 좀 매끄럽게 만들어서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자기 사람들을 자기가 오른쪽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내 사업 같은, 내 마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신상을 주고서 누구 가입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장민주 국장 마트에서 내가 가입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토 소비자는 스스로 물건을 쓰면서 내가 이것도 한번 써볼까, 신상품도 좀 내가 호기심이 있어서 써보고, 그런데 스스로 오른쪽에 가입을 받으면서 가시는 분들이 내 계보도상에 굉장히 많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할 일이 되게 많네요. 내 계보도에 있는 그 소비자들을 오토 소비자로 바꾸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셔야겠네요. 그쵸? 그래서 만나서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럼과 동시에 그 스스로 가입하는 방법들이 하면서 그 수당에 대한 이야기도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사업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토 소비자들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제품 체험과 지식이 조금 있으시면 좋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제가 이제 오토 소비자분이 어떤 분이 이제 저희 그 소비자 카톡방에서 고등어 유튜브 그걸 이제 좀 그 지식을 공유를 해주셨어요. 우리 애터미 고등어 그게 아니라 좋은 고등어를 구별하는 방법을 그 공유를 해주셨는데, 노르웨이산이어야 되고 비린내가 나지 않아야 되고, 잡고 바로 그렇게 이제 그 얼음 그 뭐죠? 그 이렇게 얼리는 거 그거 하는 기술이 있는 곳에서 고등어를 사야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이제 공유를 해주신 거예요, 카톡방에. 근데 그 기준에 비춰보니까 애터미 고등어가 적합했어요. 그렇게 내가 이 제품을 썼더니 이런 기준들이 애터미하고 맞아요라고 그 정보들을 공유해 줄 수 있는 오토 소비자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카톡방에서 그 소비자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공유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저는 어차피 애터미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런 오토 소비자분들이 스스로의 제품 체험과 그런 것들을 공유해 주면서, 아, 진짜 애터미에 대한 그 회사나 어떤 제품력에 대해서 되게 많은 신뢰를 가지면서 스스로의 정말 그
소비 그룹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품 체험과 지식을 공유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보세요. 이거 정말 사람들이 좋아해요, 의외로.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를 듣는 것보다 내가 하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래서 오토 소비자, 그러니까 스스로 회원 가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아, 너는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아? 화장품에 대해서 지식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거 우리 카톡방에 좀 공유해 줄 수 있어? 그런 제품 지식쯤 이렇게 우리 거기에 좀 올려줄 수 있어? 라고 부탁을 하면 자기 스스로가 동기부여가 돼서 그걸 공유해 주려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토 소비자를 만들고,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구매하고, 애터미 뭐 사업 설명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제품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정도의 소비자들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 동안 목표를 그냥 제가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오른쪽에 오른쪽 왼쪽에 있는 소비자들 중에 그냥 소비자를 오토 소비자로 한번 바꿔보는 거를 오늘 이번 주에 팀 미션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회원 가입을 할 수 있게 반드시 교육해 주세요. 스스로가. 그리고 나서 까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또 가시면 돼요. 그게 그분하고 하는 정기적인 미팅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10명 중에 오토 소비자를 만들려고 하는 그 10명 중에 2명이 부업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목표를 두셔가지고 내가 계보도를 좀 뽑아놓으신 다음에 소비자에서 오토 소비자를 전환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체크하셔서 그분들에게 회원가입하는 방법들을 전화로든지 사진을 캡처하셔든지 직접 만나드시든지 그렇게 오토 소비자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이번 주 저희 팀 미션으로 한번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토 판매사가 성공의 시작이자 첫 단추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우리 사장님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오토 판매사 없이 국장, 본부장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오토 판매사가 되고서부터 국장, 본부장이 보이는 거예요. 국장, 본부장, 총장 다 오토 판매사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더 시급한 목표가 되셔야 돼요. 우리 사장님들한테 오토 판매사가 지금 당장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시는 목표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시작이거든요. 시작이 되면 끝이 있어요. 근데 시작을 안 하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시작을 오토 판매사로 하셔야 임페리얼이라는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을 오토 판매사를 지금 못 하시니까 임페리얼이라는 끝이 지금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공의 시작이자 첫 단추라는 얘기를 정말 기억하세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성공 시작을 하셔야 끝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첫 단추를 빨리 단추를 하나 매야 그 다음 단추를 이렇게 잠글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래서부터 잠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의 시작이자 첫 단추이고 여기서 좀 착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저요, 오토 판매사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저 오토 판매사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토 판매사는 우리 개념을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냐면 해내야 되는 걸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해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로 논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해내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어떻게 되냐면 얼른 해야 되지 시간만 정해져요. 기간만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해내야 된다고 지금 오늘부터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할 수 있다 없다의 그 프레임을 지워버리고 지금은 해내야 된다, 해내야 되는 걸로 프레임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바꾸셔야 거기에서 그럼 언제 해낼 건데 나 스스로가 묻기 시작합니다. 기간을 물어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낼 건데 라는 그 질문이 정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의 단어만 쓰고 계세요. 할 수 없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냥 해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언제 할 거야? 나라는 사람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낼 거야? 그 질문만 스스로한테 하시면 돼요. 마지막 내가 진짜 발버둥 치면서 막 해낼 수 있는 거, 해내는 것까지가 오토 판매사인 것 같아요. 국장부터는 사실 팀워크가 되게 중요하고 거기서부터 좀 일의 속성이 많이 바뀌는데 오토 판매사까지는 정말 스스로가 해내야 될 최고의 목표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오토 판매사. 여기까지는 내가 마음 먹으면 하실 수 있어요.
그걸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지고 그 기간 내에 내가 끝내는 걸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예요, 나. 누구도 아니에요. 스폰서도 아니고 파트너도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해내야 될 정말 가장 큰 마지막 목표가 오토 판매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반드시 해내야겠죠. 이걸 해야 그 다음이 있으니까요. 그쵸? 이거 전에 그 다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정말 그 고정관념을 좀 오늘 바꾸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토 판매사라는 그 고정관념이 오늘 새롭게 다시 리셋이 되셔야 돼요. 그냥 누군가 오토 판매사래. 누군가 오토 판매사 가고 있대. 아니에요. 내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 나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건데 그 이야기고 자, 보시면 오토 판매사는 매출로 가기 시작해요. 오토 판매사는 정말 그 12번의 판매사의 기록을 남기기까지 진짜 지금 우리 이가을 팀장님이 오토 판매사 도전을 하려고 계속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시도하고 있는데 저번 주가 아니죠. 우리 9월 1일부터 15일 동안 우리 직급 도전을 했죠. 그리고 나서 16일 동안 30일까지, 추석 전까지 이가을 팀장님이 또 도전을 했어요. 도전을 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5번 맞았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어요. 밥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제가 10시 반에 항상 통화를 했거든요. 10시 반 통화할 때 그때 이제 뭐 라면 먹거나 뭐 이렇게 먹으면서 했어요. 그런데 못했어요. 8번 못했어요. 5번. 그럼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내가 다음 달엔 악착같이 한다. 어떻게든 한다. 왜냐면 5번까지 가봤잖아요. 그러면 3번만 더 했으면 뭐 탔어요? 50만 원 직급수당 탔잖아요. 그래서 악착 같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처음 도전하자마자 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뛰셔야 되는 건 맞아요. 발로 진짜 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내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토 판매사 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우리 사장님들 지금 너무 편안하지 않으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사장님들 진짜 편안해 보여요, 사실. 그러니까 긴급함도 없고 긴장감도 없고 뭔가 해내야겠다는 목표 의식과 너무 그냥 애텀이 너무 좋아 이렇게 하고 계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실. 애텀이 너무 좋아 하려고 하면 본부장 이상 가서 월천댁이 돼야 그때 가서 애텀이 진짜 좋구나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진짜래요. 그런데 그 전에 애텀이 너무 좋아 이거는 사실 진짜 막 엄청나게 뛰셔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 그냥 생각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몸이 지금 너무 편안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정확하게 오토 판매사가 되려고 해서 진짜 팔아야 되는 노동 수입에 100만 원, 200만 원을 벌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가 된 다음부터 오토 팀장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저도 이제 왼쪽은 우리 조민경 팀장님하고 홍선이? 누구야? 홍미선 팀장님이 이제 거의 오토 판매사니까 이제 만들어진 것 같지만 오른쪽에 이제 이가을 팀장님하고 임지연 팀장님이 오토 판매사를 준비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가 상관없이 오토 팀장이 되겠죠. 왜냐면 좌우에 판매사가 2명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 이경화 국장님은 사실 오토 팀장이시거든요. 오토 팀장이니까 제가 받는 직급수당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넘는 직급수당을 받아가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일의 속성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오토 판매사 때까지는 엄청나게 내가 정말 많이 뛰었다면 24시간 중에 10몇 시간을 뛰었다면 오토 팀장부터는 오토 판매사님들이 오토 판매사가 되게끔 그 아래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같이 일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토 판매사가 먼저 돼보셔야 오토 팀장이 저는 이제 오토 팀장으로 가고 있는 길목이에요. 저는 이제 오토 팀장으로 가는데 오토 판매사만 돼도 연금성 소득을 느끼는데 오토 팀장은 정말 느낄 것 같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토 판매사는 내가 진짜 이만큼 뛰었는데 한 달에 수당 지금 4번밖에 못 맞는 거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지만 오토 팀장 때부터는 어머 나 지금 이번 달 별로 일 지금 생각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소득이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때부터 이제 오토 팀장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토 판매사 되신 분들은 이제 오토 팀장이 목표로 가셔야 되는 거죠.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됐으니까 내 파트너 사장님들이 나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게, 내가 오토 판매사가 돼서 연금성 소득 200만 원이 만들어지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이 느낌을 내 파트너 사장님도 느끼게 해주게끔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오토 판매사 지금 거의 되신 분들은 오토 팀장이 바로 목표가 되셔야 되고, 아직 오토 판매사가 되시지 않은 분들은 진짜 오토 판매사가 돼서 팔아서 노동 수입이라도 빨리빨리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오토 판매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 일은 뭐냐면요. 나라는 사람이 지금 애터미라는 비전을 얼마큼 받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애터미의 비전을 본 사람들은 사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집에. 왜냐면 내가 어디에서도 어느 회사에 가서도 맛볼 수 없는 기회고 제공을 받는 기회거든요. 그 기회를 나는 잡고 싶은 거예요. 이 기회라는 거를 애터미에서 이렇게 누구나한테 기회를 준 그 기회를 잡아야 기회가 되는 거지, 기회라고 보고만 있다고 나한테 기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잡는 거는 오토 판매사를 가는 그 길목 속에서 되게 많은 성장이 되면서 확신이 들어요. 확신. 이게 진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왜냐면 그건 몸이 힘드니까요. 몸이 지금 막 엄청나게 이렇게 사방팔방 다니시면서 내가 애터미 제품을 소개를 해야 되니까 몸이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면서 진짜 이거 되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지만, 확신은 드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 길을 가면서. 오토 판매사 4번째, 5번째, 6번째, 제가 제일 힘들었던 구간이 7번째, 8번째 구간이었거든요. 그때 순간적으로 갈등이 됐었던 시기였고, 그때 내가 이게 진짜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해서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리고 이제 저희 신랑이 이렇게 힘들지, 뭐, 우리 윤주 뭐 대단하네, 거기까지 갈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딱 먼저 났던 시기가 한 7번, 8번째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 홍 팀장님이 그게 이제 죽음의 계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업은 원래 죽음의 계곡이 다 있어요. 그 계곡을 꼴까닥 하면서 넘으셔야 성장이 확 돼요. 근데 그 계곡을 못 넘으시면 그냥 나는 그 전에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홍 팀장님도 한번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 제가 그때 운전 중이었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서로 그 전화기를 붙잡고 펑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홍 팀장님도 그게 이제 힘들었던 거예요. 힘든데 머리는 알아. 확신이 들면서 가고 있어. 그런데 몸은 너무 힘들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뭐 생각해놨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우리 유지명 사장님, 우리 미나를 낳으니까 너무 예쁘죠? 너무 어떤 거랑도 바꿀 수 없죠. 근데 그 낳는 고통은 어땠어요? 생각하고 엄청나. 싶지 않죠. 그쵸? 네.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그런데 그 고통이 주객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 괴로워서 미나한테 너 절대 아기를 낳지 마. 그 고통이 너무 무시하거든? 절대 아기를 낳지 마. 이거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지나고 나면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녀한테 아기를 낳으라고 아기를 낳으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그 아기 낳는 과정을 잘 겪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순탄하게 잘 겪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홍 팀장님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팀장님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지금 그거를 그만두라고, 거기서 스탑하라고, 그래서 오토 판매사 되지 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대신, 팀장님 내가 와보니까, 지나와 보니까, 너무 괜찮다. 너무 괜찮고, 빨리 지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밖에
위로의 말을 해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홍 팀장님이 정말 이제 얼굴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 구간을 지나고 나니까. 우리 사장님들, 제가 이렇게 미리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어떤 회사에 가서는요, 아예 기회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연금성 소득 20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가지면 대가지불은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 볼륨을 좀 정확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달에 수당을 몇 번 받는 사람이지? 그 수당에서 내가 2배로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2번 받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다음 달 목표가 이 강의를 듣고 나서의 목표는 2배로 가시는 거예요. 한 달에 4번을 내가 맞아보자. 어머, 한 달에 4번을 맞으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맞아야겠네요. 그쵸? 일주일에 한 번씩을 맞으려고 하면 30만 PB, 30만 PB인데 30만 PB라고 하면 일주일을 쪼개면 아하, 적어도 하루에 5만 PB는 내가 무조건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거꾸로 쪼개시면서 목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팀장님들이, 아니, 사장님 팀장님들이 어떤 직급에 대한 계획도 너무 좋지만 직급은 정말 또 팀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팀워크인 거고 그 직급에 대한 계획도 너무 좋지만 가장 먼저 오토 판매사의 계획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해내야 되는 거면 나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낼 것인가를 좀 정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오지 않으면요. 애터미 뜬구름 같을 수도 있어요. 5천만 원? 누가 벌어요? 어떻게 벌어요? 버는 사람 진짜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뜬구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월 200만 원 버는 거는 노동 수입에서도 벌어본 돈이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충분히 일처럼 계획을 짜셔서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져보시는 거예요. 노동 수익도 200만 원 벌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심지어 시스템 소득이라고 하는 200만 원을 벌려고 나는 얼마큼의 노력을 하고 있고 얼마큼의 내 마인드를 세팅하고 있고 나는 얼마큼의 준비된 사람이고 이런 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페리얼 간다는 건 사실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그 목표를 좀 두시고 아 내가 이제는 정말 오토 판매사를 들어서야겠다라고 아예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직급 한번 가서 판매사 유지하고 뭐 팀장 한번 가고 아 이거 너무 좋죠. 너무 팀 안에서의 축제고 정말 그 멤버들이 결국은 다 임페리얼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장님들이 돈이 돼야 되는 건 빨리 오토 판매사가 돼야 되니까 그걸 목표로 해서 오늘부터 나는 오토 판매사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이경호 국장님 오토 판매사 거기에 관련돼서 조금 저희들한테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다 하셨는데